멍멍 안녕하세요, 서당계입니다. 오랜만에 뵙는 것 같네요, 그쵸? 그래서 영상을 오랜만에 만드는데요. 근데 이제 오랜만에 만드는 거다 보니까 세팅이라든가 막 이런 것들도 좀 많이 바뀌어가지고 좀 낯설더라고요. 그래서 좀 편집도 녹화도 생각보다 많이 지연됐다라는 거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오랜만에 이 문제풀이를 진행을 해보도록 할 건데요. 좀 변경사항이 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여기 마이크도 좀 갑자기 리셋돼 가가지고 떨어질 수 있다라는 거 양해를 바라고요. 그 다음으로는 레이몬드 창이 원래는 11장으로 제가 문제를 풀었었는데요. 이번에는 이제부터는 13판으로 문제를 진행해 보도록 할 예정입니다. 원래 제가 11판에서 계획했던 게 이제 문제를 스캔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풀고 있는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 여러분들이 쉽게 볼 수 있도록 에다가 스캔을 해서 그림판에다 띄워드릴 예정이었었거든요. 근데 12판 스캔이 좀 잘 안 되다 보니까 스캔이 잘 되어 있는 13판으로 한번 풀이를 진행해 할 예정이라서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아무리 12판이랑 13판이라고 하더라도요, 이제 그 어차피 제가 문제를 띄워서 보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풀고 있는 그 번호랑 한번 그 뭐지 번호랜다 문제 있는 내용들이랑 잘 대조하셔가지고 그 내용들에 대한 문제들을 좀 참고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번호만 다를 뿐이지 내용은 웬만하면 똑같아요. 11판이랑 13판이랑. 그래서 참고를 해보시면 되고, 그런 것들을 제가 최소한 오해하는 것들을 좀 더 최소화하기 위해 가지고 문제들을 제가 여기다 띄워드릴 겁니다. 자, 한번 보시면서 참고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윈도우를 업데이트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10에서 11로 업데이트를 해버렸기 때문에 그림판도 업데이트가 돼버렸어요. 아마 조금 이전에 비해서 글을 쓰는 게 조금 다른 느낌이 있을 겁니다. 그에 대해서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코드가 길었네요. 빠르게 문제풀이를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멍멍! 자, 6.66번 문제풀이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6.66번 같은 경우는요, 두 반응 반응률로부터 그러니까 A에서 EB로 가는 것과 A로 가는 반응이 있습니다. 이 친구를 이용해 가지고 EB에서 C로 가게 됐을 때 그거에 대한 엔탈피 변화가 얼마인지 계산하고 되어 있는 문제거든요. 그럼 우리가 일단 이 두 가지 반응식 있잖아요. A에서 EB로 가는 것과 C로 가는 이 두 가지 반응식이 있는데, 이 친구들을 이용해서 EB에서 C로 가기 위해서는요, 일단 먼저 EB를 만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이제 여기 주어진 반응에서는 A가 주 원료라고 얘기를 하기 좀 그렇고, 여기서 어떤 식으로 우리가 반응을 짜야 되는지 메커니즘 좀 생각해 보게 되면요, 지금 주어져 있는 우리가 필요한 그 반응식은요, 2배에서 C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런 반응들을 주어진다고 했을 때 두 개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해 볼 수 있을 만한 이제 모델은 어떤 거냐면요, 처음에 출발하는 물질은 당연히 2B로 스타트를 하셔야 될 거예요. 반응물이 2B니까요. 그래서 제가 권장하는, 뭐 이게 답일 수도 있긴 하겠지만은, 아마 예상할 수 있는 우리가 모델들은요, 처음에 2B로 스타트를 해야 될 거예요. 근데 지금 반응을 보시게 되면은 A를 분해하게 됐을 때 2B를 만든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그 말은 즉슨 얘를 거꾸로도 진행할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만약에 A에서 2B로 가게 됐을 때, 그때에 대해서 에너지 차이를 델타 H1이라고 해봅시다. 그럼 만약에 2B에서 A로 반대로 가는 반응이 있다면 그 친구에 대한 델타 H는 마이너스 델타 H1이라는 거 얘기해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냥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거 그 차이밖에 없다라는 거 참고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린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을 만한 반응 그 모델은요, EB에서 일단 맨 처음에 A를 만드시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그런 다음에 여기 지금 66번에 있는 A에서 C로 가는 반응 있죠? 이 친구를 이용해 볼 겁니다. EB에서 A를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C로 만드는 거. 그러니까 A가 여기서 중간체 역할을 한다라고 좀 이해를 해보시면 편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EB에서 A로 가고 A에서 C로 가고, 그런 반응을 이용해 가지고 우리는 델타 엔탈피를 구해 보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일단 뭐 각각마다 보도록 할 건데요. EB에서 A로 가는 델타 H를 구해보도록 할 건데요. 일단 A에서 EB로 가는 델타 H를 델타 H1이라고 해봅시다. 그럼 그거 반대로 해서 EB에서 A로 가게 된 델타 H는요, 우리는 이걸 마이너스 델타 H1이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A에서 C로 가는 거는 문제 있는 거 그대로 써보시면 되겠죠? 델타 H2 지금 그대로 이용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반응, 이제 그 델타 엔탈피, 근데 델타 H를 다 총합을 해본다면요, EB에서 C로 가게 되는 델타 H 토탈을 계산해 보게 됐을 때 이 친구들은 반응에서 나타났던 이 델타 H들의
총합을 얘기를 해보시면 됩니다. 토탈 같은 경우서는요, 마이너스 델타 H1, 그러니까 EB에서 A로 가게 되는 델타 H와 A에서 C로 가게 되는 델타 H를 더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델타 H1 플러스 델타 H2, 이게 EB에서 C로 가게 됐을 때 델타 H 변화량이라는 거 계산해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그 6.66번 같은 경우서는요, 정답을 얘기해 보게 되면요, 델타 H는 마이너스 델타 H1 플러스 델타 H2라는 거 얘기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좀 편하게 작성을 좀 해보겠다라고 한다면은 델타 H2에다가 마이너스 델타 H1 이렇게 써보셔도 괜찮을 거예요. 그래서 6.66번 같은 경우에는요, 정답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거 참고해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다음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68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6.68번 같은 경우는요, A 문제랑 B 문제가 있는데, 일단 A 문제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B 문제에 대해서 설명할 게 좀 많다 보니까 좀 나눠가지고 A 문제 먼저 따로 나눠서 영상을 찍는 거 양해 바라겠습니다. A 문제를 보시게 되면요, 하이드라진이 있습니다. 이렇게 주어져 있는 화학 반응식이 있는데요, 하이드라진이 분해 반응을 해가지고 나오게 되는 델타 H가 얼마인지 계산하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때 이 주어져 있는 화학 반응식이 있을 거예요. 여기서 이런 화학 반응식에 대해서 우리가 델타 H를 구하려면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은 델타 H는 생성물에 나타나고 있는 각각마다의 엔탈피 값이 있을 거예요. 이 물질들마다 나오게 됐을 때 갖는 그 델타 H가 갖고 있을 텐데요. 그것들의 총합에 대한 차이를 계산해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떤 얘기냐면은 이 반응에 대해서 우리가 구할 수 있는 델타 H는 어떻게 해볼 수 있느냐? 시그마 그 생성물에서 나타나고 있는 델타 H들의 총합이라고 얘기해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말이냐면요, 지금 생성물을 보시게 되면요, 암모니아랑 그 다음에 질소 기체가 있어요. 그래서 질소 기체 델타 H와 암모니아에 대한 그 델타 H를 더해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때 지금 보시게 되면은 암모니아가요, 현재 4몰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한 번 반응할 때 4몰이 나온 거기 때문에요, 이 NH3에서, 그러니까 암모니아에서 나오게 되는 생산 엔탈피에다 곱하기 4를 하셔야 되는 것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시그마 델타 H 생성물에 대해서 이 값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게 된다면요, 그 델타 H 질소 기체에 대한 생성 엔탈피에다가 그 다음에 델타 H 때는 암모니아에 대한, 그것도 기체 상태일 때 암모니아에 대한 델타 H 델타 엔탈피, 이 친구를 더해 보시면 되는데, 일대 암모니아 같은 경우서는요, 이대로 그냥 더하시는 게 아니라 곱하기 4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지금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요, 한 번 반응을 할 때 3개의 하이드라진이 분해돼 가지고요, 4개의 암모니아와 1개의 질소 기체가 나오기 때문에요, 질소 같은 경우서는 얘는 어차피 곱하기 1을 하면 되는 거다 보니까 그냥 무시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냥 이대로 써도 되는데, 암모니아 같은 경우서는요, 얘는 지금 4몰의 암모니아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부록에서 여러분들이 찾으시게 되는 그 물질들에 대한 생산 엔탈피 값이잖아요. 거기에다가 여러분들 반응에서 나오게 되는 그 물수를 그대로 곱해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구할 수가 있다라는 거 참고를 해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생성물에서 나타나게 되는 생성 엔탈피에 대한 총합 같은 경우는요, 다음과 같이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거 참고를 해보시면 되고, 거기에다가 이제 반응물에 대한 델타 H에 대한 총합을 빼보시면 됩니다. 여기 문제에서 나와 있는 반응물은요, 하이드라진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하이드라진에 대한 생성 엔탈피 같은 경우에는요, 아마 여러분들 부록에서 찾을 수가 없을 거예요. 여기 지금 6.68번 같은 경우에는요, 이런 엔탈피 관련된 문제를 계산하려면은 각 물질들에 대해서 생성 엔탈피가 얼마인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반응 엔탈피를 구하려면요. 근데 지금 문제에서는요, 하이드라진만 적혀 있단 말이에요. 하이드라진만 적혀 있는데, 그 이유는요, 암모니아랑 질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여기서 찾는 것이 아니라 그 부록에서 찾으셔야 돼요. 맨 뒷장 넘겨보시게 되면은 부록이 있거든요. 1, 2, 3, 4, 5라고 있는데, 그 중에서 표준 생성 엔탈피를 정리한 표가 따로 있어요. 부록에서요. 여러분들 찾아서 작성을 하셔야 돼요. 조금 불합리할 수 있기는 하겠지만요, 어쩔 수 없어요. 대학교 교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고등학교, 중학교 때 공부했던 그런 교재들처럼 친절하지가 않아요. 그런 걸 좀 감안하시면서 참고해 보시면 되는데,
여러분들은 여기 영상을 보시면서 저 각각들의 질소기체랑 암모니아 값들이 어떤 건지 제가 여기 영상에서 편집해서 보여줄 거예요. 지금 보여주는 거 좀 죄송드리긴 하지만은 원래 앞에서 보여드리겠지만은 뒷문제부터는 제가 편집을 해서 보여드리게 할게요.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 이렇게 참고를 해보시면 되고, 이제 반응 이제 다시 돌아와서 하이드라젠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조건에서 보시게 됐을 때 1몰당 50.42kJ per 몰이 나온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 그 하이드라진 분해 반응식을 보시게 되면은 하이드라진 현재 지금 3몰 있다라는 거. 그 말은 여기 반응물에 대한 엔탈피 총합을 계산해 보게 된다고 할 때요. 50점 그러니까 델타 H 하이드라진에 대한 반응 상태는 액체고요, 리퀴드고요. 그 친구에 대해서 현재 곱하기 3을 하셔야 된다는 거. 3몰이 있는 거니까요. 그리고 그 말은 즉슨 얘는 50.42 kJ per mol 곱하기 3몰을 하시면 된다는 거. 참고를 해보시면 됩니다. 이게 반응물에 대한 통합 엔탈피라는 거 참고를 해보시면 되고, 그래서 다 정리해 보시게 됐을 때 일단 질소 같은 경우에는요, 얘는 도록을 보시게 되면 0kJ이 나오게 되고요. 왜냐면은 이제 저 표준 상태에서는요, 이 친구는 안정한 상태로 되어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에너지 값이 없어요. 안정한 물질들은요, 웬만하면은 그 델타 엔탈피 값이 없다라고 여러분들 참고를 해보시면 됩니다. 질소기체뿐만 아니라 수소기체라든가 산소기체라든가 아무튼 자연 상태에 존재하고 있는 그런 친구들, 얘들을 좀 보시면 되고요. 일단 암모니아 기체 같은 경우는 얘는 값이 있어요. 브록을 찾아보시게 되면은 마이너스 46.3 kJ per 몰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친구는 마이너스 46.3 kJ per 몰을 계산해 보시면 되고, 거기다 곱하기 4 해보시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여기 하이드라진 분해 반응에 대한 델타 H 토탈을 계산해 보시게 되면요, 토탈이 된다. 토탈을 계산해 보시게 되면 이 친구는 0kJ 더하기 마이너스 46.3 곱하기 4kJ, 여기에다가 빼기 50.42kJ per mol 곱하기 3몰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 친구를 계산해 보게 되면은 계산기를 두들긴다고 했었을 때 어떤 값이 나오게 되냐면요, 마이너스 336.46 kJ이 나온다는 거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해당 6.68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요, 정답을 얘기한다면요, 해당 이제 분해 반응에 대한 델타 H 친구 값은 마이너스 336.46 kJ라는 거 얘기를 해볼 수가 있고요. 만약에 그 유효 숫자를 좀 정리해서 얘기를 해보고 싶다라고 한다면요, 네 자리로 맞춰서, 왜냐면 여기 지금 제시가 되어 있는 표준 생산 엔탈피가 네 자리니까, 그래서 네 자리로 정리를 해보게 되면은 약 마이너스 336.5 kJ이 나온다 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해당 6.68번에 대한 문제, 그러니까 그 중에서도 A 문제에 대한 정답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B번 문제로 바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B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 건데요. 6.68번의 B번을 풀어보도록 할 건데, 문제를 보시게 되면요, 하이드라진이랑 암모니아를 비교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보시게 됐을 때 하이드라진이나 암모니아를 연소를 시킬 거예요. 사연소에다 연소를 시키게 될 거고요. 그때 생성물들은 각각 물과 질소 기체라고 합니다. 얘네들에 대한 균형 반응식을 먼저 쓰고요. 그러니까 연소 균형 반응식을 먼저 작성을 해보고, 그 다음에 얘네들에 대한 델타 H는 얼마인지를 계산하고, 그 다음에 얘네들을 각각 1kg 질량을 연소시킨다고 썼을 때 그때 더 좋은 연료는 무엇인지 비교로 되어 있거든요. 일단 먼저 균형 반응식이랑 델타 H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드라지 같은 경우에는요, N2H4 친구인데요, 얘를 연소시킨다고 했을 때요, 산소는 충분한 양으로 준다고 가정해 보도록 합시다. 개수는 안 쓸게요. 그런다고 했을 때 생성되는 물질들 같은 경우는 물이랑 질소라고 합니다. 질소 기체. 얘네들 일단 먼저 균형 반응식을 맞추기 위해서 개수를 좀 맞춰보도록 할 건데요. 지금 보시게 되면 질소는 맞춰져 있지만은 수소가 조금 생성물 쪽에서 모자라단 말이에요. 그래서 개수를 한번 좀 더 늘립시다. 그렇게 되면은 하이드라진에 대한 연소 반응식을 짤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암모니아 같은 경우에는요, NH3인데요.
내가 이제 연소를 한다고 했을 때 얘도 마찬가지로 물과 질소 기체가 나온다고 합니다. 이때 질소만 보더라도요, 반응물이랑 생성물에 대한 개수가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좀 개수를 맞춰보도록 할 건데요. 개수를 맞춰보게 되면은 일단 질소 같은 경우서는 암모니아 쪽에서 하나 더 해야 된다라는 거 참고해 볼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은 수소가 이번에 맞지 않게 될 거예요. 그래서 생성물 쪽에서 좀 더 추가하면 되는데, 얘는 3을 추가해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은 반응물이랑 생성물에 대해서 각각마다 원자의 개수가 동일하다라는 거 알아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각각 반응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하이드라진이랑 암모니아에 대해서 연소 반응식은 이런 식으로 균형 맞춘 반응식을 쓸 수가 있다는 걸 참고해 보시면 되고, 얘네들에 대해서 델타 H를 구해본다면 다음과 같을 거예요. 일단 하이드라진 델타 H를 구해본다면요, 반응에 대한 델타 H는 생성물에 대해서 나타나게 된 델타 H 총합에다가 반응물의 델타 H를 빼면 된다고 얘기했었을 거예요. 그쵸? 앞에서 얘기했던 것 그대로 여러분들도 적용시켜서 문제를 풀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계산해보게 되면요, 델타 H 질소 기체에 대한 거 더하기 델타 H 물에 대한 거. 이때 여러분들 부록에서 보실 때 참고를 하셔야 되는데요. 물 같은 경우에서는요, 상태에 따라서 델타 H 값이 달라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보는 거는 액체 상태인 거니까 액체 상태에 대한 엔탈피를 찾아서 작성하시면 되는 거고요. 거기에다 곱하기 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 빼기 하이드라진에 대한 값을 찾아서 넣어주시면 돼요. 이거는 우리 앞에 있죠, 그쵸? A번 문제에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 친구를 우리가 각각 다 대입을 해가지고 문제를 풀게 되면요, 어떻게 되냐면 델타 H는 0 빼기 0 더하기 물 같은 경우에서는요, 얘는 마이너스 285.8이에요. 그러니까 약 마이너스 285.8 kJ per 몰에다가 더하기 2 빼기 하이드라진 아까 얘기했었죠? 50.4 이렇게 계산해 보시면 됩니다. 아, 값이 있었나? 50.4이네요. 50.4로 할게요. 50.42 킬로줄 퍼몰 그래도 한 개니까 킬로줄이라고 할게요. 그래서 이 친구를 우리가 계산기로 두들겨 한다고 했을 때요, 나오게 되는 값을 보시게 되면은 622.02가 나오게 될 겁니다.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622.0 킬로줄이 나옵니다. 이게 하이드라진이 1몰 연소했을 때 나오게 되는 델타 H라는 거 참고해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암모니아 같은 경우에는요, 얘는 생성물에 대한 델타 H 총합 빼기 반응물에 대한 델타 H 총합 그대로 다시 한번 적용해서 델타 H 질소 기체 더하기 델타 H 물에 대한, 근데 여기서 이제 반응식을 보게 되면은 물이 현재 지금 3몰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는 더하기 3을 하셔야 됩니다. 빼기 암모니아에 대한 델타 H 반응을 가스 형태, 그리고 지금 보시게 되면 암모니아가 반응할 때 2몰이 반응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다 곱하기 2를 해주시면 됩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부록에 있는 값들을 찾아가가지고 대입시켜서 계산해 보게 되면요, 일단 이 델타 H는 0 더하기 마이너스 285.8 kJ per 몰 곱하기 3몰, 이게 생성물의 델타 H 총합이고요. 거기다 빼기 암모니아 같은 경우서는요, 이제 부록을 찾아보시게 되면은 마이너스 46.3 정도 나올 겁니다. 46.3 kJ per 몰 곱하기 2몰. 이게 이제 반응물에 대한 델타 H 총합이라는 거. 얘네들을 각각 다 빼보시게 되면요, 계산기 두들게 됐을 때 얼마가 나오게 되느냐, 대략적으로 약 764.8 kJ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은 이 마이너스 764.8kJ라는 건요, 암모니아가 2몰 연소했을 때 나오게 되는 값이에요. 다시 한번 말하면은 암모니아가 2몰 연소 시에 마이너스 764.8
킬로줄 킬로줄이 나온다라는 거 얘기를 해볼 수가 있고요. 그 말은즉슨 다시 한번 돌려서 얘기해보게 되면은 암모니아가 1몰 연소하게 됐을 때 우리는 얼마만큼의 열량이 나오는지를 알 수가 있다. 마이너스 764.8에다가 나누기 2를 해보시면 됩니다. 만큼 나온다라는 거 참고를 해보시면 돼요. 여기서 이제 이 값을 쓰는 이유는 어떤 거냐면요. 그 다음 걸 한번 살펴보기 위함으로 쓰는 건데요. 여기서 지금 각각마다 균형 반응식도 썼고 델타 H를 했어요. 여기서 지금 1kg 그러니까 하이드라지 1kg이랑 암모니아 1kg을 연소를 시킨다고 썼을 때 이때 더 좋은 연료가 누군지 한번 찾아보라고 돼 있거든요. 근데 저는 여기서 더 좋은 연료라는 거를 기준을 좀 잡아둘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좀 너무 주관적인데요. 왜냐면은 각각마다 더 좋은 것이 어떤 건지 좀 따지는 기준이 다르잖아요. 여기서는 제가 어떤 기준을 따질 거냐면요. 그 열량 대비를 한번 해볼 거예요. 그러니까 동일 기준으로 해서 동일 기준 어 열량이 높은 연소시 이것도 얘기할게요. 연소시 발생하는 에너지가 많은 물질을 난 좋은 연료라고 할 거예요. 왜냐면 가성비로도 따질 수가 있잖아요. 그쵸? 가성비가 더 좋은 친구를 좋은 연료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친구들도 있을 수 있을 테니까 좀 저는 이런 식으로 기준으로 잡고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뭐 아마 여기 문제에서도 그런 걸 요구를 한 거지 않을까 싶어요. 어차피 열화학 배우시는 분들이니까 열화학 관점에서 한번 해보자 이런 거겠지. 가성비까지 아마 생각을 하고 계시진 않을 거예요. 그때 시가랑 지금 시가랑 다를 테니까요. 아무튼 돌아와서 하이드로진이랑 암모니아를 연소시키는데 1kg 연소시킬 때 누가 더 많은 열량을 에너지를 발생시키는지 그걸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1kg일 때 하이드로진이랑 암모니아 각각 몇 몰인지를 알 필요가 있을 거예요. 1kg이라는 건요 단위 환산을 한다 했을 때 그램을 기준으로 1000g이 된다라는 거 해볼 수가 있고요. 하이드라진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분자량을 얘기해 본 적이 있어요. 간단하게 한번 계산해 봅시다. 질소가 14고요. 물이랜다. 수소가 4예요. 그 말은 그 암모니아에 대해서 암모니아란다. 하이드라진에 대해서 분자량을 좀 계산해 본다라고 한다면은 8 더하기 8을 해보시면 되고요. 그게 여기 30이가 될 거라는 거 참고해 볼 수가 있고요. 이게 하이드라진의 대략적인 분자량이라는 거 해볼 수 있을 겁니다. 암모니아 같은 경우는 얘는 14에다가 3을 더하면 되겠죠? 17이 됩니다. 그래서 각각마다 몰 질량을 얘기해 보게 되면 그게 결국엔 분자량인 거니까 32g 퍼 몰이랑 7g 퍼 몰이라는 거 얘기해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럼 1000g 기준으로 한다 했었을 때 얘들을 각각 몇 몰이 되느냐? 그래서 몇 몰이 되느냐? 그게 중요하겠죠? 하이드라진 같은 경우는요. 얘는 1000g 나누기 32. 얘를 계산해 보게 되면은 약 31.25가 나올 겁니다.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암모니아 같은 경우는요, 얘가 1kg 연소를 한다 했을 때 질량에다가 대량을 나눠서요. 얘는 아마 좀 숫자가 좀 더럽게 나올 거예요. 58.8235291이 나올 겁니다. 애초에 분모가 17이라서요. 좋은 값은 안 나올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17분의 1000이라고 계산을 해보셔도 망합니다. 근데 아무튼 소수점으로 표현하면 다음같이 이렇게 나온다는 걸 참고를 해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얘네들에 대해서 지금 여마만큼의 열물들이 있다고 칩시다. 얘들을 연소시키게 됐을 때 나오는 델타 H를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할 건데요. 지금 앞에 보시게 되면은 뭐 위쪽을 보시게 되면은 하이드라진 같은 경우서는요. 하이드라진은 1몰 연소했을 때 마이너스 622.02kJ 나온다고 아까 계산을 했어요. 그 다음에 암모니아 같은 경우서는요. 1몰 연소했을 때 마이너스 764.8에다가 나누기 2를 한 값과 같다고 됐거든요. 뭐 이거 헷갈리시는 분들은 내가 값을 좀 쓸게요. 이거는 마이너스 382.4kJ입니다. 그러니까 암모니아가 1몰 연소했을 때 이만큼의 열량이 나온다는 거. 마이너스 382.4.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은 하이드라진이 31.25몰이 있고요. 암모니아는 약 58.82몰이 있어요. 그래서 얘들을 각각 연소시킬 때 얼마가 나오냐? 총 1kg 연소시. 발생하는 열량을 계산한다면은 하이드라진 같은 경우에서는요. 얘는 마이너스 764.8kJ에다가요. 곱하기 31.25를 해보시면 그리고 암모니아 같은 경우에서는 얘는 마이너스 382.4에다가요. 킬로줄에다가 58.823-52941을 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각각마다 다 계산해 보시게 되면 얼마가 나오냐면요. 그 하이드라진 같은 경우에서는요. 대략적으로 어 얼마가 나오죠? 근데 잠깐만요. 하이드라진이 764가 아니죠. 그쵸? 하이드라진 764.8이 아니라 622.0이에요. 오타가 좀 있었네요. 이거 좀 바꿀게요. 622.02 킬로줄에다가 31.25를 곱하시면 된다라는 거 여기서 착각을 해주지 않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시 한번 계산을 해본다면요. 얼마가 나오냐면요. 계산기를 두들게 됐을 때 마이너스 19,438이 나옵니다. 0.125 마이너스 19,438.125kJ 나온다는 걸 얘기해 볼 수 있고요. 이게 하이드라진이 1kg 연소했을 때 발생하게 되는 열량이라는 거 참고해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암모니아 같은 경우에는요. 얘는 얼마나 나오냐면요. 계산기를 두들게 되면은 약 마이너스 22,494.11765 kJ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 각각마다 1kg을 연소를 시킨다고 했을 때 하이드라진 같은 경우에는 이마만큼의 마이너스 19,438.125kg 나오고 암모니아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22,494.11765kJ 나온다는 거 볼 수가 있고요. 그 말은 즉슨 동일한 질량 기준일 때 암모니아가 더 많은 열량을 발생시킬 수 있다라는 거. 그러면은 제가 앞서 언급했던 더 좋은 연료에 대한 기준을 동일 질량 기준을 했을 때, 동일 질량 기준으로 한다 했었을 때, 연소시 발생하게 되는 에너지가 가장 많은 물질이 더 좋은 연료라고 제가 이제 기준을 잡아놨으니까 그 기준으로 얘기를 한다 했을 때 더 좋은 연료는 암모니아가 될 거라는 거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여기 B번 문제 같은 경우서는요, 정답을 얘기해 보게 되면은 누가 더 좋은 연료냐라고 한다면 저는 암모니아가 더 좋은 연료가 될 거라는 거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6.678번 같은 경우서는요, 각각마다 문제에 대한 답을 정리해 보게 되면요, A번 문제 같은 경우서는 약 마이너스 336.5kJ이라는 거 얘기해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번 문제 같은 경우서는요, 일단 균형 발현식은 다음과 같이 이런 식으로 주어져 있고요. 만약에 내가 산소도 만약에 써야 된다라고 한다면요, 하이드라진 1몰에다가요, 산소 1몰을 쓰시면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2개의 물과 1개의 질소 기체가 나온다는 거 해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암모니아 같은 경우에는요, 이 친구는 만약에 산소를 쓴다고 한다면요, 아마 값이 조금 더 더러워질 수가 있을 거예요. 왜냐면은 이대로 만약에 쓰게 된다면요, 2분의 3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정수를 쓰는 화학 반응에서 이렇게 분수를 쓴다라는 거는 조금 깔끔하지 않게 느끼시는 분들이 좀 계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좀 더 간략하기 위해서 이제 양변에다가 각각 2를 곱하게 되면은 4NH3에다가 더하기 3 산소에다가 좀 넘어가겠네. 좀 걱정되는데 6 H2O 더하기 2 됩니다. 좀 겹쳐서 좀 안 보일 수도 있긴 한데요. 아무튼 4몰의 암모니아가 3몰의 산소랑 반응해가지고요, 6몰의 물과 2몰의 질소 기체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아마 여러분들 계산할 때 좀 빡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좀 간략하게 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그냥 산소는 충분한 양을 준다고 가장 이렇게 무시한단 말이에요. 근데 아마 이런 식의 표현 같은 경우서는 그 유기화학에서 많이 사용하는 표현이긴 해요. 뭐 중요한 건 아니긴 한데요. 그래도 아마 저런 식으로 쓴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 대학교 과제에서는 뭐 교수님들이 막 틀렸다고 얘기하시는 않을 거예요. 웬만하면 다 맞다고 허용해 주실 것 같고요. 아무튼 화학 반응식을 만약에 내가 그래도 정수를 다 쓰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구성해 보시면 됩니다. 아무튼 균형 반응식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델타 H를 구한다면은 이제 제가 까만 색깔 쓴 거 있잖아요. 까만 색깔 쓴 걸로 기준해서요. 친구들을 기준으로 해서 나오게 된 델타 H들은 하이드라진 같은 경우에서는요 약 마이너스 622.02kg, 그 다음에 암모니아 같은 경우에서는 마이너스 764.8kg이라는 거 얘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kg을 연소한다고 썼을 때 더 좋은 연료에 대한 기준은요 동위 질량 기준으로 연소 시 발생한 에너지가 많은 물질을 저는 더 좋은 연료라고 제가 정의를 내렸고요. 그런 기준으로 한다고 썼을 때 하이드라진 같은 경우에서는 1kg 연소했었을 때 19,438.125kJ만큼의 열이 발생한다는 거. 암모니아 같은 경우에서는 22,494.11765kJ만큼의 열이 발생하기 때문에 동일한 질량 기준으로는 암모니아가 더 많은 열량을 내뿜기 때문에 암모니아가 더 좋은 연료다라고 우리는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답이 좀 기네요. 아무튼 이번 부까지 문제 한번 맞춰보았고요. 6.68번을 이렇게 문제풀이를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6.70번 문제풀이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6.70번 같은 경우서는요. 보시게 되면은 염소 기체가 있습니다. 염소 기체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과량의 소듐 금속이 있습니다. 나트륨인데요. 과량의 소듐 금속이랑 표준 상태에서 반응하게 됐을 때 염화소듐이 만든다고 하네요. 염화나트륨. 이때 방출되는 열이 얼마인지 계산하고 돼 있거든요. 이런 친구들에 대해서 우리가 계산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될 건 어떤 거냐면요. 얘들이 지금 어떤 식으로 화학 반응이 일어나고 있는지 먼저 반응식을 짜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화학 반응식을 먼저 좀 작성을 해보도록 할 건데요. 보시게 되면 현재 지금 염소 기체가 있대요. 염소 기체가 있고요. 얘네들에 대해서 지금 과량의 소듐 금속을 쓰고 있다고 합니다. 얼마인지 모르겠지만은 소듐을 쓰고 있어요. 근데 지금 보시게 되면 금속이라고 얘기를 돼 있으니까 상태에 대해서 얘기한다면은 아마 금속 상태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염소 기체에다가 나트륨 금속을 반응시켜 가지고 지금 염화나트륨, 그러니까 염화소듐을 얻었다고 되어 있거든요. 예. 이때 얻게 되는 염화소듐에 대해서 상태를 좀 적어보자라고 한다면요. 저는 지금 보시게 되면은 25도씨 1기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이 친구는 아마도 염화소듐은요. 이때 상태일 때는 고체 상태인 걸로 알고 있어요. 이때 발생하게 되는, 그러니까 생성하게 되는 염화소듐에 대한 상태는 저는 고체 상태라고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개수도 좀 맞춰보도록 한다면요. 아마 이런 식으로 개수를 맞출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걸 해보고 이 반응에 대해서 델타 H도 한번 계산해보게 되면요. 이에 대한 델타 H는 델타 H NaCl에 대해서 고체 상태에 대해서 곱하기 2몰 여기다 빼기 델타 H 염소 기체고 나트륨에 대한 델타 H도 더해보시면 됩니다. 부록을 찾아보시게 되면요. 얘네들의 반응물에 대한 값은요. 다 0kJ이에요. 그 말은 결국 여기 있는 값들만 생성물에 대한 델타 H로만 반응 엔탈피가 결정이 되는 건데요. NaCl 같은 경우에는요. 마이너스 411이에요. 이 친구는 마이너스 411.0kJ/몰이어가지고요. 따라서 이때 반응에 대한 델타 H를 계산해 보게 되면은 마이너스 411.0kJ 곱하기 2가 됩니다. 아마 800 마이너스 800 2.0kJ 되겠죠? 그래서 염소가 1몰 반응해가지고 2몰의 염화소듐이 만든다고 썼을 때 그때에 대해서 발생하게 되는 그 델타 H는요 열은요 마이너스 822kJ라고 알고 계시면 되는데 이때 지금 염소를 보시게 되면요 1몰 상태인 게 아니라 밀도가 1.88g/L인 밀도를 갖고 있다고 썼을 때 얘가 지금 갖고 있는 부피가 2L하고 돼 있어요. 그러면은 이때에 대해서 갖고 있는 질량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일단 먼저 질량을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1.88g/L에다가 그냥 2를 곱하면 될 겁니다. 아이고, 여기다 그냥 곱하기 2를 하시면 돼요. 이게 지금 현재 염소 기체의 질량이라고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요, 염소 기체의 질량이라기보다는 그래서 이 염소 기체 갖고 있는 몰수가 얼마인지를 알고 계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몰수로 좀 바꿀 건데요. 몰수를 바꾸기 위해서는 그 분자량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갖고 있는 질량에다가 분자량을 나누시면 되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모질량이겠지만요, 분자량을 나누시면 되는데, 이때 분자량 같은 경우에는요, 그 염소의 원자량에다가 곱하기 1을 해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때 저는 염소의 원자량을요, 여러분들 35.5를 하셔도 됩니다. 저는 35.453을 할게요. 곱하기 2를 하시는 게 염소에 대해서 나타나게 되는 물수라는 거 참고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나오게 되는 염소의 몰수는 이렇다라는 걸 참고를 해보시면 되고요. 아마 계산기 두둑이 보시게 되면은 아마 0.030이 79525 몰이 나올 겁니다. 숫자가 깔끔하게 나오진 않을 거예요. 아무튼 대략적으로 이만큼 나올 거라는 걸 참고를 해보시면 되고, 1몰이 연소했을 때 여만큼 나와. 하지만 내가 갖고 있는 현재 몰수는 여만큼 돼 있어. 그럼 이에 대해서 발생하게 된 연량을 계산하면 다음과 같이 될 거예요. 어떻게 되냐? 마이너스 822.0kJ에다가요 곱하기 0.05302 79525를 곱해보시면 됩니다. 아니면은 여기 있는 값 있잖아요. 그대로 사용해보셔도 돼요. 아니면은 마이너스 1.88g/L 곱하기 0.00 나누기 35.453 곱하기 2g/mol. 여기를 대가로를 치고요. 여기다가 그냥 곱하기 마이너스 822점, 좀 더 말하면은 마이너스 411.0kJ에다가 곱하기 2를 하시면 됩니다. 이 친구를 계산해 보시게 되면요, 얼마가 나오냐면요, 대략적으로 약 마이너스 43.588 97696 kJ이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해당 염소 기체를 연소시킨다고 했을 연소시킨다, 반응시켜가지고요 염화소듐을 만든다고 했을 때 이때 발생하게 된 열량을 계산해보자 라고 한다면은 약 43.588 7696 kJ이 나온다라는 거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6.70번에 대한 정답은요, 이렇게 된다라는 값 참고를 해보시면 되고, 만약에 내가 유효 숫자를 맞추고 싶다라고 한다면요, 유효 숫자 세 자리로 맞추시면 되는데, 유효 숫자 세 자리를 맞추게 되면은 약 마이너스 43.6 kJ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참고하고 계산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6.70번에 대한 문제풀이를 맞춰보도록 했고요.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72번 문제풀이를 진행해보도록 할 건데요. 이런 문제는요, 좀 글이 좀 길다 보니까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처음부터 만지기 싫으신 분들도 있을 텐데 생각보다 쉬운 문제예요.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할 건데, 지금 보시게 되면요, 결정성 아세트산 시료가 현재 2.10몰이 있대요. 그 친구를 녹여가지고요, 정상 끓는 줄까지 가열시키나 시료는 증기가 됐대요. 그죠? 그런 다음에 급냉시켜가지고 결정성 고체를 다시 만들었대요. 그래서 이 전체 과정에 대해서 델타 H가 얼마인지 계산하고 되어 있는데요. 막상 보면 좀 재밌어요. 어떤 얘기냐면요, 이 얘기를 다시 한번 화학 반응식으로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한다면요, 결정성 아세트산이 있대요. 그러니까 CH3COOH라는 아세트산이 있는데, 결정성이라고 한다는 건요, 얘네 지금 현재 고체 상태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를 끓였대요. 그래서 가열시키는 거니까요, 우리는 이제 맨 처음에 녹일 거란 말이에요. 그래, 여기 녹인다고 얘기가 먼저 돼 있으니까 처음에 녹여 있대요. 그러니까 지금 과정대로 차근차근 한번 써보게 되면은 결정성 아세트산을 지금 17도까지 녹였대요. 인 다음 여기까지가 고체 상태를 액체 상태로 만든 거예요. 그런 다음에 정상 끓는저까지 끓여가지고 증기를 만들었대요. 그 말은 액체였던 친구를 끓여가지고 증기를 만든 거래요.
그게 무슨 능력인지 모르겠지만 그 기체들을 다시 모아가지고 급냉시켰대요. 그럼 다시 결정선 고체를 다시 형성하게 되는데요. 이때는 이 가스가요, 액체에다가 고체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바로 고체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 상태 변화에 대해서 얘기한다면 승화를 보시면 되겠죠. 승화에서 기체에서 고체로 가는 승화, 그걸 참고를 해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리버스 드라이아세로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요, 6.72번에 대한 반응식을 정리한다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돼 있다는 걸 참고를 해보시면 돼요. 얘네들에 대해서 델타 H를 계산해보라고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럼 일단 차근차근 좀 해보도록 한다면요, 일단 첫 번째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쵸? 그래서 얘네들에 대한 델타 H를 1이라고 할 거고요. 말 그대로 델타 H1이라고 할 거고요. 델타 H1. 그 다음에 노깅 친구 있을 거란 말이에요. 노깅 친구에 대해서. 이 노깅 과정에 대해서는 저는 2번이라고 할 거고요. 그러니까 델타 H도 델타 H2라고 할 거예요. 그 다음에 기체 상태를 승화시켜가지고 고체 상태를 만든다고 했을 때 이때에 대한 과정을 3이라고 할 거고요. 엔탈피도 델타 H3라고 할 거예요. 이걸 참고해 보시면 되는데요. 일단 반응원에 대해서 델타 H1을 계산할 때는 해보도록 한다면요. 델타 H1은요. 그 1번 반응에 대해서 생성물에 대한 델타 H에다가 반응물에 대한 델타 H를 빼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액체 상태에 대한 델타 H 리퀴드 친구에다가요, 빼기 델타 H 고체 상태일 때에 대한 엔탈피, 이 친구를 빼보시면 됩니다. 이게 델타 H1이고요. 그 다음에 델타 H2는요, 계산해 보게 되면요, 기체 상태예요. 생성물은요. 그러면 가스에 대한 델타 H 빼기 액체에 대한 델타 H. 그 다음에 3번은 델타 H3. 이 친구를 계산해 보게 되면은 델타 H 솔리드 빼기 델타 H 가스, 이렇게 해보시면 됩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은 델타 H1, 델타 H2, 델타 H3에 대한 값들을 다 정리를 해놨고요. 얘네들을 다 더한 것이 전체 과정에 대한 델타 H란 말이에요. 그래서 델타 H 토탈은요, 전체 과정에 대한 델타 H는 델타 H1, 색깔도 좀 구분할게요. 델타 H1과 델타 H2와 그 다음에 델타 H3를 더하는 값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되면요, 지금 델타 H1과 델타 H2를 보시게 되면은 리퀴드랑 마이너스 리퀴드가 있어요. 이러면 우리 뺄 수 있죠. 그쵸? 그 다음에 솔리드 보게 되면요, 마이너스 솔리드가 있고요, 반응 3에서 솔리드가 있어요. 얘들은 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델타 H2를 보시게 되면은 가스가 있고요, 마이너스 가스가 있어요. 그럼 우리 얘네들도 뺄 수가 있어요. 그럼 다 빼버리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남는 게 뭐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델타 H 토탈에 대해서 값을 계산해보게 된다면요, 이 친구는요, 제로가 됩니다. 왜 이렇게 되는 거냐라고 이유를 묻게 되는 거냐면요, 에너지는요, 상태 함수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은데요, 상태 함수라는 건요, 우리는 이거는 처음과 끝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처음이랑 끝. 이 중간에 대한 인과관계를 다 무시해요. 그래서 처음이랑 끝만 보면 되는 건데요. 근데 지금 보시게 되면은 처음이 고체 상태예요. 처음이 고체 상태인데요. 근데 도착 지점도 마찬가지로 고체예요. 고체에서 스타트했다가 고체에서 스타트해가지고 액체, 고체가 기체가 되는데요. 다시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스타트는 고체, 끝나는 엔드 지점도 고체예요. 그렇게 되면은 결국에 안 한 것과 다를 바가 없단 말이에요. 출발 지점으로 스타트해서 출발 지점으로 돌아오게 되면요, 상태 함수의 시점으로는요, 나는 아무것도 안 한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과정으로 생각한다면은 뭔가 여정은 있었어요. 긴 여정이 있긴 했었었는데 결국엔 다시 돌아온 거란 말이에요. 내 제3자 입장에서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그 사람을 보잖아요. 열심히 뛰다 온 사람을 보잖아요. 출발했을 때랑 도착했을 때랑 똑같은 지점에서 너 뭐하냐라고 싶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를 상태 함수로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에너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많은 일을 했어요. 하지만 결국엔 고체에서 고체로 돌았단 말이에요. 맨 처음으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그 광경을 보게 된다면 나는
아무것도 안 한 것과 똑같다라고 판단을 낼 수 있을 거예요. 여기에서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이 상태 함수는요, 처음이랑 끝이 같게 되면요, 우리 얘는 일을 안 했다, 아니 아무것도 안 했다라고 얘기를 해볼 수 있고요. 그 아무것도 안 했다 보니까요, 변화량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량을 나타내게 되는 델타 H에 대해서, 그냥 델타에 대해서 계산해 보게 됐을 때 결국엔 아무것도 안 했기 때문에 제로가 된다라는 거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6.72번 같은 경우서는요, 이 전체 과정에 대한 델타 H를 계산해 보자라고 한다면요, 이 델타 H는요, 제로가 됩니다. 그 이유는 상태 함수이기 때문이라는 거 참고해 보시면 돼요. 처음과 끝이 같기 때문에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생각보다 개념에 대해서 꽤 유익한 문제예요. 아마 물리화학에서도 이런 내용들을 많이 다루는 거다 보니까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좀 생소하신 분들은요, 상태 함수랑 그 과정 함수, 그 비상태 함수라고 또 있는 게 있거든요. 걔네들에 대한 차이를 잘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에너지는 상태 함수라는 거 알고 계시면 돼요. 6.72번을 이렇게 해서 문제 풀이를 맞춰보도록 하고요. 다음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74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6.74번 같은 경우는요, 지금 보시면은 세 가지의 반응이 있어요. 수소 원자에 대해서 분해 반응이랑 브로민 원자에 대해서 분해 반응이랑, 그 다음에 수소랑 브로민이 만나가지고 HBr, 브로민과 수소가 만들어지게 되는 화학 반응이 있거든요. 이 세 가지 반응들을 이용해가지고요, 수소 원자랑 브로민 원자를 이용해가지고 브로민과 수소를 만들게 됐을 때 그때에 대한 델타 H는 얼마인지 계산하고 되어 있거든요. 저 위에 있는 세 가지의 화학 반응식을 이용해가지고 밑에 있는 걸 만드는 거니까 위에 있는 것들을 이용해서 한번 스타트를 해보도록 할 건데요. 그렇게 했을 때 스타트를 하기 위해서는요, 원자 친구들을 먼저 찾으셔야 될 거예요. 원자로 스타트를 할 수 있게 원자로 만들게 되는 화학 반응 먼저 찾아보시면 되는데요. 지금 보시게 되면은 맨 첫 번째가 1번 반응, 2번 반응, 3번 반응이라고 봅시다. 각각마다 지금 보시게 되면 1번 반응이랑 2번 반응이 원자를 만드는 친구들이에요. 원자를 만드는 친구들이라면요, 얘들을 반대로 뒤집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어떤 얘기냐면은 지금 1번 반응만 좀 보시게 된다면은 수소 기체 분자가, 수소 분자 기체가 수소 원자로 만들어지게 됐을 때 그때에 대한 델타 H가, 분해 엔탈피가 436.4kJ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말이냐면은 수소 기체가 있어요. 친구가 두 개의 H로 만들기, 이때 필요한 에너지에 대한 차이가 436.4kJ란 말이에요. 그 말은 이걸 반대로 뒤집으면 수소 원자가 있잖아요. 두 개의 수소 원자가 결합해서 수소 기체로 만들어지게, 수소 분자로 만들어지게 될 때 그때 방출해야 되는 에너지가 이만큼 갭이겠죠. 마이너스 436.4kJ이 될 거라는 거. 그래서 다시 한번 말해보게 되면요, 분해했을 때 446.4kJ야. 그러면 결합하게 되면은 그거의 반대라고 보시면 돼요. 두 개의 H와 결합해가지고 하나의 수소 분자가 만들어지게 된다고 했었어요. 그때에 대한 델타 H는 이걸 뭐라고 할까? 알파로 할게요. 이때 알파는 마이너스 436.4kJ라는 거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반응을 보시게 되면은 브로민에 대한 얘기란 말이에요. 얘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되면은 두 개의 브로민이 결합을 해가지고 브로민 분자가 된다고 했었을 때 그때에 대한 델타 H는요, 베타라고 하게 되면은 그때에 대한 값은 이 값에 대해서 이번에 나타나 있는 델타 H에 대한 반대로 써보시면 됩니다. 플러스 192.5가 분해 엔탈피라면은 결합 엔탈피는 그 반대인 마이너스 192.5kJ라는 거 참고해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3번 같은 경우는요, 이제 그대로 이용을 좀 해볼 건데요. 왜냐면은 지금 수소 분자랑 브로민 분자, 그러니까 지금 보시게 되면은 얘들을 각각마다 1번 프라임, 2번 프라임이라 할게요. 그렇게 된다 했을 때 1번 프라임이랑 2번 프라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분자를 만든 형태예요. 이런 분자들을 이용해 가지고 HBr을 만들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H2에다가 Br2 얘들을 결합시켜 가지고 EHBr을 만든다 했었을 때에 대한 델타 H는 여기 그 조건이 주어지는 값 그대로 쓰시면 되겠죠. 델타 H는 마이너스 724점, 720, 70, 마이너스 72.4kJ 라고 얘기를 해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 친구들에 대한 반응이 있잖아요. 지금 얘를 3번이라고 할 거고요. 1'이랑 2'이랑 3번에 대한 반응인데 애들을 다 더해보시게 되면은 우리는 어떤 결과값을 얻을 수 있는 거냐면요. 이 화학 반응을 다 더하면 최종, 그러니까 총합 그 화학 반응식이 나오게 될 텐데 일단 지금 반응물이랑 생성물이랑 중첩되는 친구들은 다 지워봅시다. 그러면 결국에 남는 친구들로 구성해보게 되면은 H와 EBR 이 반응을 해가지고 두 개의 HBR이 만들어지게 된다는 거 참고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에 대한 델타 H 토탈은요, 여기 나와 있는 알파 값과 베타 값과 그 다음에 3번에 있던 이 델타 H 다 더해보시면 됩니다. 마이너스 4. 그러니까 다시 한번 계산해보게 된다면요, 마이너스 436점 마이너스 436.4kJ에다가 더하기 마이너스 192.5kJ 더하기 마이너스 72.4kJ를 하시면 됩니다. 이 친구를 계산기로 두들겨 보시게 되면요, 아마 마이너스 701.3kJ 나온다라는 거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이 마이너스 701.3kJ라는 건요, 지금 여기 주어져 있는 반응식 두 개의 수소와 원자와 두 개의 브로민 원자가 결합을 해가지고 두 개의 브로미나 수소가 만들어진다고 했을 때 그때에 대한 델타 H는 마이너스 701.3kJ라는 거예요. 정답이 마이너스 701.3이 아니에요. 우리가 알고 싶은 건요, 하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방금 계산하는 거는 두 개에 대한 값이에요.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는 여기 있던 값에다가 우리는 나누기 2를 하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값에다가 나누기 2를 해보시게 되면은 H 원자 하나와 브로민 원자 하나가 결합을 해가지고 하나의 브로미나 수소가 만들어지게 된 반응이 될 거고요. 그거에 대한 델타 H도 계산해보게 되면은 두 개 했을 때가 마이너스 701.3kJ이야. 그럼 하나일 때는 여기다가 나누기 2를 하시면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나누기 2를 한다고 했을 때요, 이때 나오는 값을 좀 계산해 본다면은 그 계산기 두들게 됐을 때 마이너스 350.65 kJ이 나오게 될 겁니다. 따라서 여기 몇 문제 까먹었는데 6.74번 문제 있잖아요. 이 문제에 대해서 정답을 얘기해보자라고 한다면 이때 반응에 대한 델타 H는요, 마이너스 350.65가 됩니다. 따라서 결론은 마이너스 350.15J 된다는 거 참고를 해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유효 숫자를 좀 해보고 싶다면은 제시되어 있는 것 중에서 제일 작은 단위가 유효 숫자 세 자리니까 세 자리로 약분을 좀 맞춰보게 된다면요, 대략적으로 마이너스 351 kJ이 될 거라는 거, 또는 마이너스 3.51 더하기 10의 제곱 kJ라고 작성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6.74 문제는 다음과 같이 이렇게 풀이를 해볼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다음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6.76번 문제 풀이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6.76번 같은 경우에는요, 미지금속이 있어요. 미지금속이 현재 지금 99도가 있는데요. 그 친구를 지금 현재 24도에 있는 물 80g이 들어있는 일정 압력 열량기에 넣었대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하면은 그림을 좀 그리자면은 열량기가 있어요. 열량기가 있고요. 이게 일정 압력 열량기라고 한번 칩시다. 여기에다가 이제 물을 채웠어요. 물을 채우게 되고 이때 물에 대한 온도가 24점 정도예요. 그리고 양은 80g이고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시료를 올려놨어요. 시료를 뒀고요. 여기 시료가 99도예요. 99도고 중속이 44.0g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게 최종 온도가요, 그러니까 이 물에 대해서 24.0도였었거든요. 시간 지나니까 얘가 온도가 28.4도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됐었을 때
이제 우리 이제 미지금속 있잖아요. 미지금속에 대한 비열이 얼마인지를 계산하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친구들을 계산하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비열의 금속이라는 걸 알기 위해서는요. 네? 일단 비열에 대한 단위를 먼저 얘기하면은 질량 곱하기 그다음에 온도 변화량 그거분에 이게 열이거든요. 열의 양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때 질량 같은 경우서는 지금 이미 84.0g으로 주어져 있어요. 그리고 온도 변화량 같은 경우서는요. 여기 델타 T를 얘기해 보게 되면은 미지금속 같은 경우서 미지금속 시료 같은 경우서는요. 99도였다가 28.4도로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쵸? 28.4도로 내려왔기 때문에 델타 T에 대해서 나중 온도 빼기 처음 온도를 해보게 된다면은 28.4도에다가 8.4도에다가 99.0도를 빼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 금속에 대한 온도 변화를 우리 여러분들이 계산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가장 큰 문제는 어떤 거냐면은 열값이 우리가 얼마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열값을 알기 위해서 다른 방법을 좀 찾아보도록 할 건데요. 우리가 특히 이제 미지금속을 좀 보시게 되면은 99도였던 친구가 28.4도로 내려간 거잖아요. 높은 온도에서 낮은 온도로 내려갔다는 거는 열을 방출시킨 거예요. 그럼 여기서 열을 방출시켰다라는 거는 그 열이 누군가를 흡수를 할 거란 말이에요. 이때 흡수한 친구에 대해서 너는 얼마만큼 흡수했는지 그거에 대한 값을 여러분들 찾아보시면 돼요. 이때 열을 방출을 했을 때 누가 흡수를 하는 거냐면요. 물과 열량계가 흡수를 할 거예요. 이 친구를 다른 색깔로 할게요. 이거를 금속 시료가 방출한 열을 물과 열량계가 흡수를 할 겁니다. 그러면은 얘들에 대해서 흡수한 열들을 우리가 계산을 해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에 대해서 각각마다 이제 흡수한 열에 대해서 열에 대해서 계산하는 값 Q는 C 곱하기 M 곱하기 델타 T를 이용해 보시면 되는데 열량계 같은 경우에서는 열용량으로 이용해서 계산해 보면 되겠죠. 그래서 그냥 CP 곱하기 델타 T를 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각각마다 물이 흡수한 열량과 열량계가 흡수한 열량 얘들을 각각 다 더해서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할 건데요. 물이 물이 흡수한 열에 대해서 계산해 본다 했었을 때 이때에 대한 Q1은요. 물에 대한 비열 C 곱하기 그 다음에 물에 대한 질량 80g 곱하기 온도 변화량 델타 T인데요. 28.4에다가 빼기 24도를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되고요. 이때 비열 같은 경우서는요, 물은요, 여기 문제에서는 주어져 있지 않지만은, 여기 대학 교재에서는 이걸 상식으로 두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가 알아서 찾아야 돼요. 물에 대한 비열은요, 4.18입니다. 줄 퍼 그람 섭씨도.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서 얘기를 해보게 된다면은, 4.18 줄 퍼 그람 섭씨 곱하기 80.0 그람 곱하기 28.4에다가 24를 4.24를 빼게 되면은 4.4가 될 거예요. 그래서 4.4도. 이게 물이 흡수한 열량입니다. 참고해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열량계가 흡수한 열에 대해서 이걸 Q2라고 하면은요. 이때 열량계에 열 용량이 있을 거예요. 일정한 열량계에 대한 열 용량 P가 있을 거고요. 거기에다가 델타 T를 계산해 보시면 되고 이때 열 용량에 대한 처음 온도는요. 그냥 물에 대한 온도라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어차피 열 용량 안에 그 열량계 안에 물이 들어있었으니까요. 그 물의 온도로 열량계도 똑같이 수평에 대해서 맞춰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열량계에 대한 열 용량은요. 12.4라고 우리가 안내가 되어 있으니까요. 12.4 줄 퍼 섭씨도 12.4 줄 퍼 섭씨에다가 온도 변화량 4.4를 이게 열량계가 흡수한 열이에요. 얘네 둘이 흡수한 열이 결국엔 미지 금속 시료가 방출한 열과 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흡수한 다른 걸로 쓸게요. 흡수한 열 총값
Q 토탈은요 Q1 플러스 Q2를 해보시면 되는 거고요. 이거에 대한 값이 바로 네, 마이너스 금속 시료가 방출한 열이라는 거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Q1 플러스 Q2를 계산해 보시게 되면요 얼마가 나오냐면요 1525.92줄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금속 시료가 방출한 열에 대해서 얘기해 보게 되면은 금속 시료가 방출한 열은 마이너스 1525.92줄이라는 거 얘기를 해볼 수가 있고요. 얘가 이제 금속 시료가 방출한 열에 대한 값이에요.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제 비열을 계산해 보도록 할 건데요. 그럼 비열에 대해서 얘기해 본다 했을 때 비열은요 금속시료에 따라서 금속에 대한 비열에 대해서 근데 미지금속이라고도 얘기하는 게 낫겠죠? 미지금속에 대한 비열을 계산한다면은 질량이었던 20 얼마였지? 제가 기억이 안 나가지고 44g 44.0g에다가 곱하기 온도 변화량 그러니까 28.4에다가 빼기 99.0도를 해보시면 됩니다. 그거분에 금속 시료가 방출한 열 마이너스 1525.92 줄을 여러분들이 계산기를 이용해서 두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계산기를 두개 보시게 됐을 때 나오게 되는 값은요 대략 0.49052 3338 그램 섭씨가 될 겁니다. 따라서 해당 미지금속에 대한 비열 값을 계산해 보게 된다면은 약 0.4905 이 3338이라는 거 내볼 수가 있고요. 유효 숫자 생각해가지고 간단하게 좀 정리해보게 됐을 때, 세 자리로 할게요. 세 자리로 정리해보게 되면은 약 0.491 그램 섭씨라는 거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6.76번에 대한 정답은요, 약 0.491 줄 퍼 그램 섭씨라는 거 참고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을 얘기해 볼 수 있고요.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열량계 같은 경우서는 네, 이렇게 열량계가 흡수한 열이랑 물이 흡수한 열 그까지 전부 다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 꼭 참고해 보시면 돼요. 자, 6.78번 문제 풀이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6.78번 같은 경우서는요. 네, 발생로 기체라고 하는 일산화탄소가 있거든요. 그 친구를 얻는 그 화학 반응이 있고요. 그 다음에 수성기체라고 일산화탄소랑 수소가 섞인 친구가 있거든요. 그 혼합물이 있는데 걔를 얻는 과정이 있어요. 얘네들이 지금 보시게 되면은 산업용 연료라든가 아니면은 가정 요리용으로 많이 사용되어 있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공업에서 이 친구를 대규모로 생산을 하기 위해서 발생로 기체를 얻는 반응을 1번 반응이라고 하고 수성 기체를 얻는 반응을 2번 반응이라고 한다면요. 1번 반응과 2번 반응을 교차로 진행해서 반응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왜 그렇게 진행을 하는지 발생로 따로 하면 되고 수성 기체 따로 하면 되는 것을 왜 이렇게 교차로 해서 하는 걸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방금 배웠던 이론들을 이용해 가지고 한번 설명을 해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할 건데요. 왜 그런지 조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게 됐을 때, 그냥 일단 먼저 1번 반응이랑 2번 반응에 대해서, 그러니까 발생록 기체를 생성하게 되는 반응이랑 수성 기체를 얻는 반응에 대해서 델타 H가 어떻게 되어 있길래 그러는 걸까? 그걸 먼저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 반응에 대한 델타 H를요, 그냥 델타 H1이라고 할 거고요. 합시다. 그 다음에, 델타 H, 반응 2에 대한 델타 H는요, 델타 H2라고 할게요. 이거는 다 이렇게 표시를 할 거고요. 델타 H1에 대해서 일단 먼저 값을 계산해 보도록 할 건데요. 일단 1에 대한 값을 우리가 계산해 보려면 우리가 어떻게 하시면 되는 거냐면은 일산화탄소가 있고요. 그 다음에 탄소 그리고 산소가 있습니다. 걔네들에 대한 이제 델타 그 엔탈피 걔네들에 대한 이제 합을 빼시면 되는 건데 일단 델타 H
일산화탄소 이 친구에 대한 생산 엔탈피에다가요 빼기 델타 H 코크스에 대해서 이 친구에 대한 값과 탄소에 대한 값 에 2분의 1몰이 있으니까 얘네들에 대해서 차를 구해보시면 되는 거고요. 반응 2 같은 경우서는요, 수송기체를 얻는 거에 대해서는요, 델타 H0, 델타 H 뭐라고 말했지 잘 기억은 안 나지만 아무튼 일산화탄소에 대해서 표준 생성 엔탈피 그 친구 더하기 수소기체 그 친구에 대한 생성 엔탈피 그 친구 빼기 탄소 다시 한번 말하면 코크스 더하기 물 그래서 수증기 그 친구에 대한 생성 엔탈피를 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에 대해서 델타 엔탈피 같은 경우서는요 우리 그 부록을 찾아보셔가지고 계산을 좀 해보시면 되는데요. 일단 발생로 기체 그러니까 일본 발행에 대해서 일단 먼저 계산해 보게 되면은 이 친구는 일단 일산화탄소 같은 경우서는요 부록을 찾아보시게 되면은 마이너스 110.5kJ이 됩니다. 그래서 110. 마이너스 110.5 킬로줄 거기다가 빼기 포크스 같은 경우서는요 이 친구는 흑연으로 좀 볼 예정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이 친구에 대한 델타 H 값은요 제로가 돼요. 0kJ이 되고요. 탄소도 마찬가지로 얘도 제로가 돼요. 0 플러스 0 곱하기 2 그렇게 되면은 결국엔 마이너스 110.5kJ 밖에 없다라는 거 참고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1번 반응에 대한 델타 H를 구해보자 라고 한다면요 마이너스 110.5kJ라는 거 얘기를 해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 2번 반응에 대해서 델타 H를 구해보자 라고 한다면요 델타 H2 같은 경우서는 일산화탄소는 마이너스 110.5라고 했죠. 그래서 마이너스 110.5kJ에다가요 더하기 소기체 같은 경우서는요 얘는 표준 상태에서 안정한 형태로 되어 있다 보니까 0kJ 알고 계시면 되고 마이너스 코크스는 제로였어요. 그 다음에 물 같은 경우서는요 얘는 가스 그냥 수증 형태인 거니까요 마이너스 241.8입니다. 킬로줄. 근데 지금 보시게 되면은 물이 하나밖에 없죠? 그렇다 보니까 그냥 곱하기 1을 하시면 됩니다. 이 친구를 계산해 보시게 되면은 마이너스 110.5kJ에다가요 마이너스 241.8이 됩니다. 얘를 더해 보시게 되면은 아마도 131.8kJ이 나온다라는 거 참고를 해볼 수가 있어요. 다시 한번 쓸게요. 플러스 131.3kJ이 됩니다. 1번 반응에 대해서는요 발생로 기체에 대해서 생성 엔탈피를 계산해 보게 된다면은 마이너스 110.5kJ이고요. 2번 반응에 대해서 그러니까 수송 기체에 대해서 생성 엔탈피를 얘기해 본다면 얘는 플러스 131.3kJ예요. 지금 보시게 되면은 델타 H에 대해서 부호가 달라요. 보시게 되면 마이너스 부호를 띠고 있는 친구들이 얘들은 발열 반응이에요. 열을 방출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2번 반응을 보시게 되면요 이 친구는 플러스예요. 얘는 흡열 반응이에요. 그 말은 2번 반응 있잖아요. 이 친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요 수송기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1번 같은 경우에서는요 발생로 기체 같은 경우에서는 에너지를 필요하지 않아요. 버리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1번 반응 같은 경우에서는 에너지를 버리면 되지만 2번 반응에서는 에너지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어차피 연료라든가 가정요리용으로 만들기 위해서 저런 기체들이 필요하다면은 하나는 에너지를 버리고 하나는 에너지를 얻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1번 반응에서 발생로 기체를 만들면서 에너지를 버린다고 했을 때 이거에 대한 에너지를요 여기 수송 기체를 만들 때 리사이클을 하면 어떨까? 그럼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어요. 어차피 수송 기체라는 걸 만들기 위해서는요 이만큼의 에너지 갭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런 에너지 갭을요 어디다가 따로 막 구해와가지고 공수해가지고 만드는 것이 아니라 발생로 기체를 만들어가지고 생성하게 되는 이 에너지를 여기다가 리사이클을 시켜가지고 수송 기체도 만들자. 그렇게 되면은 어차피 우리가 원하는 물품들을 구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열화학 이론을 이용해 가지고 왜 이런 과정들을 선택을 해서 교대로 하게 되는지 그거에 대한 이유를 얘기한다면은 1번 반응 같은 경우서는 얘는 발열 반응이에요. 발열 반응으로 인해 가지고
에너지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때 발생하게 되는 에너지를요 2번 반응이 먹는 거예요. 이에 대한 흡열 반응으로 소모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너지 낭비를 최대한 줄이겠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에너지를 최대한 낭비시키지 않고 효율적으로 사용해서 우리가 원하는 물품들을 얻겠다라는 의도로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요 6.78번 같은 경우는 왜 이런 과정들을 선택하게 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자 라고 한다면은 하나는 발열 반응이고요 하나는 흡열 반응이기 때문에 발열 반응에서 나타나게 되는 에너지를요 흡열 반응으로 사용해서 에너지에 대한 효율을 높이기 위함으로 사용한다 라고 여러분들은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재사용을 아마 여러분들이 그런 뉘앙스로 여러분들이 답변을 작성해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에너지 재활용 그런 느낌으로 여러분들 답변을 작성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6.78번에 대한 문제에 대한 답은요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왜 이런 과정을 했는지 선택했는지 설명을 해라 라고 한다면은 1번은 발열 반응이고 2번은 흡열 반응이기 때문에 1번 반응에 대해서 그러니까 발생록 기체 생성을 시키면서 발생하게 되는 그 에너지를 그 수송 기체를 만들면서 필요한 에너지로 사용해서 리사이클 해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연료라든가 그런 것들을 좀 더 효율적으로 얻겠다라는 거 그런 목적으로 사용해 보시면 작성하시면 돼요. 어차피 서술형인 거니까 방금 제가 언급했던 그 내용들만 여기는 화학 반응식이랑 같이 연계를 하시면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78번 이렇게 해서 소리를 맞춰보도록 하고요.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싶으니까 조금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일시정지를 하셔가지고 이 값들 보시면서 한번 나중에 스스로 한번 정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6.80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6.80번 같은 경우서는요, 수소를 연료로 사용한다고 했을 때, 그거에 대한 연소 반응식이 있어요. 보시게 되면 이렇게 화학 반응식이 주어져 있고요. 이때 지금 비교 대상이 있단 말이에요. 보시게 되면은 25도씨 1기압에서, 그러니까 표준 상태일 때 옥테인 1갤런이 있어요. 옥테인이 1갤런 연소했을 때 나타나게 되는 열량만큼 저 수소로 태워가가지고 만들기 위해서 그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얼마만큼의 수소 기체를 필요로 하는지 계산해달라 라는 그런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먼저 해봐야 될 거는 어떤 거냐면 그래서 옥테인 같은 경우에서는 연소를 시킬 때 과연 얼마만큼의 에너지를 얻게 되고 그리고 얘는 연소했을 때 어떠한 화학 반응을 만들게 되는지 그거 먼저 여러분들은 계산을 해보셔야 됩니다. 옥테인에 대한 연소 반응식을 먼저 써보도록 할 건데요. 옥테인 같은 경우는 지금 분자식이 H8에다가 H에다 C가 8개에다가 H 18개가 있습니다. 말하기가 좀 무서운 단어들이 좀 많네요. 참고를 해보시면 되고 아무튼 이 옥테인이 만약에 연소를 한다고 했었을 때요 충분한 산소량을 줌으로써 연소를 한다 했을 때 나오게 되는 그런 이제 생성물들을 좀 보시게 된다면은 일단 이산화탄소로 나올 거고요. 탄소가 있으니까 이산화탄소랑 그 다음에 물이 나오는 걸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개수비를 좀 맞춰보도록 한다면요. 탄소가 8개가 있으니까 이산화탄소도 8개가 나와야 될 거고 수소가 18개 있는 거니까 물은 9개가 나오고 이런 식으로 화학 반응식을 맞춰보도록 할 거고 이거에 대해서 연소 엔탈피 델타 H를 계산해 보게 된다면은 델타 H 이산화탄소에 대한 생성 엔탈피에다가 곱하기 8개 이게 8몰이 있는 거니까요. 그렇게 해보시면 되고 더하기 델타 H 물에 대해서 에 대한 델타 H에다가 곱하기 9를 하시면 됩니다. 거기에 빼기 옥테인에 대한 생성 엔탈피도 빠지시면 안 되겠죠. 뭐 여기서는 옥테인의 1몰이니까 곱하기를 하시면 되는 거고요. 탄소도 넣으면 좋긴 하겠지만요. 산소 같은 경우에는요 어차피 네, 여기 주어져 있는 조건 속에서는요 어차피 그 델타 H를 구해보게 되면 빵이 나오게 될 거예요. 0이 나오기 때문에 값이 없어요. 그래서 탄소는 그냥 무시하시면은 결국엔 우리는 이렇게 대해서 각각 값들을 도로에서 찾아보시면 됩니다.
옥테인 같은 경우에는 여기 지금 보시면은 표준 생성 엔탈피 제공되어 있죠. 얘를 그대로 그냥 이용해 보시면 됩니다. 구분을 위해서 색깔 좀 바꿀게요. 생성 엔탈피, 얘가 옥테인에 대한 표준 생성 엔탈피고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하게 되면은 일단 얘는 마이너스 249.kJ라는 거 얘기해요. 이산화탄소랑 물에 대해서는요 부록을 찾아보시면 되는데요. 보시게 되면은 이산화탄소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393.5가 될 겁니다. 마이너스 303.5kJ에다가 곱하기 8 해보시면 되는 거고요. 물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285.8이 될 겁니다. 마이너스 285.8kJ에다가 곱하기 9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친구들을 아마 다 계산해 보시게 되면요 얼마가 나오게 되냐면요, 계산기 두들겼을 때 5천 마이너스 5470.3이 나오게 됩니다. 마이너스 5470.3kJ이 나오게 된다는 거 참고해 보시면 되고, 이 말은 다시 한번 정리해서 얘기해 보게 되면요, 옥테인이 대해서 얘가 1몰 연소를 하게 됐을 때 5470.3kJ만큼의 열이 방출된다는 거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우린 지금 옥테인이 1몰 있는 것이 아니라 1갤런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1갤런에 대해서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는 몰수는 얼마인지 한번 환산을 좀 해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1갤런 같은 경우는요 지금 밀도가 2.66kg/갤런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1갤런이라는 거는 다시 한번 말하면 현재 1.66kg이 있다는 거, 1.66kg 있다는 거 얘기해 볼 수 있고요. 그 말은 2660g이 있다라고도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럼 2660g을 이제 분자량으로 나눠 보시면 되는데요. 이때 분자량 같은 경우서는요, 탄소를 12로 하고요, 수소는 8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그런다고 했었을 땐요, 12 곱하기 8에다가 더하기 1 곱하기 18 해보시면 되고, 얘들을 계산해보게 되면 계산기 두들게 됐을 때 아마 값이 좀 깔끔하게 안 나와요. 그래서 간단하게 좀 얘기해보게 되면 얼마가 나오냐면요, 분수로 표현하면 3분의 70몰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옥테인 1갤런은요 3분의 70몰만큼 있다라는 걸 우리가 얘기를 해볼 수 있고, 1몰당 5470.3kJ이 나오는데, 그러면은 얘네들을 다 이용해서 만약에 옥테인이 3분의 70몰을 연소시키게 된다면은 이때 발생하게 되는 열량은요 5470.3kJ에다가 곱하기 3분의 70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를 계산해 보게 되면은요 대략 마이너스 12만 7640.3333 이렇게 나올 겁니다. 아마 무한선수 나올 거라는 거, 이렇게 나올 거라는 거 참고를 해보시면 되고요. 아니면은 여러분들은 어차피 우리가 계산할 거는 수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다 보니까요, 그냥 이렇게 하세요. 마이너스 3분의 5470.3 곱하기 70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셔도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산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이만큼의 열량이 나오는데요, 이 열량만큼을 이제 수소로 한번 해보겠다라는 건데, 사용을 좀 해보겠다라는 건데, 일단 지금 보시게 되면은 물의 수소에 대해서 연소 반응식을 좀 세워보게 된다면요, 지금 이러한 화학 반응식이 있다라는 거 우리가 지금 얘기를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재밌는 사실들을 좀 얘기해 보게 되면은 이 반응에 대해서 우리가 델타 H를 좀 구해보자라고 했을 때요, 지금 보시면 물에 대한 생산 델타P는 있겠지만요, 지금 반응물들을 보시게 되면은 물이 있고요, 물이란다, 산소가 있고요, 수소가 있어요. 얘네들은요 우리 이제 주어진 환경 조건 속에서는요 다 안정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생산 엔탈피를 구해보게 된다면 다 0kJ예요. 결국에는 이제 지금 보시게 되면은 이 연소 반응식에 대해서 연소에 대한 엔탈피를 계산해 본다면요, 이때에 대한 연소 엔탈피는요 그냥 물의 생성 엔탈피랑
같다라는 거를 우리는 해석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은 수소가 수소가 2몰 연소했을 때 연소하면은 연소 시 물이 2몰 나온단 말이에요. 생성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에 대해서 델타 H를 구해보게 된다면요, 물의 생산 엔탈피 같은 경우에서는요, 그 마이너스 285.8이란 말이에요. 마이너스 285.8kJ에다가 곱하기 2 하는 것과 같게 되는 건데, 그 말은 어차피 우리가 원하는 거는 그냥 몰당 연소하는 게 얼마인지 계산하면 나중에 좀 편리할 거란 말이에요. 나중에 좀 후에 대해서 계산할 때. 그러면은 만약에 2몰 연수했을 때 저만큼 나와. 그러면 1몰 연수했을 때 때에 대한 연소 엔탈피는 얼마가 되냐라고 한다면요, 물이 1몰 나오게 됐을 때 그거에 대한 생성 엔탈피를 계산한 것과 같게 됩니다. 그래서 따라서 수소 있잖아요. 수소 기체가 1몰 연소할 때 발생하게 되는 에너지를 계산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285.8kJ이라는 거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1몰 연소했을 때마다 이만큼 나온다라는 거. 근데 우리가 지금 만들어야 되는 열량은요, 이만큼의 에너지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만큼의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수소 분자에 대한 기체에 대한 몰수는 몇 몰일까? 라고 한다면요, 그러면은 이때 메꾸기에 필요한 수소 기체의 몰수는요, 마이너스 3분의 5470.3 곱하기 70kJ에다가요, 방금 몰당 생성하게 되는 엔탈피 있죠? 걔를 나눠보시면 됩니다. 마이너스 185.8kJ per 몰. 얘를 해보시면 돼요. 얘를 계산해보게 되면 몰만 나오죠. 그래서 이 몰 값은 누구의 몰이냐? 수소 기체에 대한 몰이라는 거 여러분들 참고해보시면 되고, 계산기를 뚫려보시게 되면 얼마나 나오면요, 조금 클 거예요. 446.6071845 몰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수소 기체가, 그러니까 옥테인 1갤런 있죠? 옥테인이 1갤런 연소를 했을 때 나오는 열량을 맞추기 위해서 필요한 수소의 몰수가 몇 몰이냐라고 한다면 446.6071845몰이라는 거 얘기해 볼 수 있어요. 꽤 차이가 많이 나죠? 옥테인 1갤런 같은 경우서는 3분의 70몰이었는데 수소로 전환하게 됐을 때는 몇 배? 몇 배도 아니죠. 몇백 배 같은 느낌이 들긴 하네요. 좀 많이 필요하다는 거. 근데 우리가 지금 문제에서 요구하고 있는 건요, 몰수를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결론적으로는요, 부피가 얼마인지 알아야 돼요. 필요한 수소 기체의 부피가 얼마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니까요, 이 몰수를 부피로 한번 바꿔봅시다. 446.6071845몰, 얘를 부피로 변환한다고 했을 때, 일단 우리 아보가드로 법칙 알고 있을 거예요. 0도씨에 1기압 기준으로 1몰이 차지하고 있는 기체의 부피는요, 22.4리터라고 배웠을 거예요. 그러면은 446.6071845몰일 때 차지하는 기체의 부피는 얼마일까를 하게 되면은 그냥 446.6071845몰에다가요 22.4를 하시면 됩니다. 얘를 계산해 보게 되면 얼마가 나오게 되느냐? 약 만 4.000932 나오게 될 겁니다. 대략적으로. 그래서 0도실 1기압 기준으로는요, 옥테인 1갤런만큼의 열량을 얻기 위해 필요한 수소기체의 부피는요, 약 14.00093리터라는 거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해당 문제에 대한 정답을 얘기한다면 0도실 1기압 기준으로 14.00093. 만약에 유효 숫자를 얘기해보고 싶다? 그러면은 1.00 곱하기 10에 하나, 둘, 셋, 4개. 하나, 둘, 4승. 약 이 정도 될 거라는 거 참고를 해보시면 돼요. 혹시나 솔루션으로 같이 공부했던 친구들의 의견에 대해서 좀 얘기해볼 좀 반박이 올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솔루션 답 같은 경우서는 1.09?
1.09 곱하기 10의 4승리터라고 나오던데요? 라고 묻는 친구들이 있어요. 다시 한번 얘기하면은 1.09 곱하기 10의 4승리터라고 아마 얘는 솔루션 답으로 되어 있을 텐데요. 여기서 말하는 1.09 곱하기 10의 4승리터 같은 경우서는요, 얘는 어떤 걸 기준으로 하는 거냐면요, 얘는 지금 문제에서 주어져 있는 게 25도씨 1기압이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필요한 수기체의 부피인 거예요. 그래서 얘는 25도씨 1기압 기준으로 했을 때 그때 필요한 수기체의 부피인 거예요. 제가 방금 계산했던 건요, 0도씨 1기압이라는 거 꼭 참고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온도가 증가하면 당연히 열팽창하다시피 부피도 당연히 늘어나겠죠. 이렇게 참고해 보시면 되고, 그래서 뭐 25도씨일 때 기체가 차지하는 부피, 그건 여러분들이 계산해 보게 되면 아마 저거와 유사한 값을 얻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대조한 거는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 아마 그 아보가드로 법칙을 토대로 해가지고 0도씨 1기압 때 차지하는 기체의 부피를 아마 알고 있을 겁니다. 그거 이용해서 제가 구한 값이다 보니까요, 만약에 나는 지금 문제에 주어져 있는 걸로 난 제대로 해보겠다라고 한다면은 25도씨 기준으로 차지하고 있는 기체의 부피를 이용해서 계산해 보시면 됩니다. 아마 이런 답과 아마 유사하게 나올 거고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해 보게 되면요, 우리 이거 446.6078445 있죠? 여기다가요, 25도에서 차지하는 제 1몰의 부피, 이건 여러분들이 검색해보서 아마 찾아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대략적으로 1.09 곱하기 10의 4승이 나올 거라는 거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나는 그냥 좀 편하게 그냥 응도시 일기압 하겠다 라고 한다면은 그냥 이 친구 대입하세요. 이 친구를 참고로 해서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0도시 1기압 기준으로 수소기체의 부피는 약 14.00093리터가 필요하다라는 거 참고로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6.80번 문제에 대한 답은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 문제로 한번 넘어가서 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82번 문제 풀이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이 친구 보시게 되면은 액체 질소가 있어요. 60g의 액체 질소가 있는데 이 친구를 끓일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55.3도의 물 200g 있었었는데요. 얘가 지금 41.0도가 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 액체 질소의 몰당 증발열이 얼마인지 우리가 계산을 하면 되는 건데요. 지금 보시게 되면은 스티로폼 컵에다가 물이 있었고요. 거기다가 액체 질소를 부었답니다. 그래서 액체 질소가 지금 보시게 되면은 현재 60g 있었고요. 물 같은 경우에는 얘가 지금 55.3도에다가 우리 2.00 곱하기 10의 2승인데 그냥 200g이라 할게요. 200g 있었고요. 근데 얘가 온도가 55.3도였던 친구가 41.0도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 말은 어떤 얘기냐면요, 지금 물을 보시게 되면요, 높은 온도에서 낮은 온도로 내려가고 있단 말이에요. 높은 온도에서 낮은 온도로 내려가고 있다. 그 말은 즉슨 열이 현재 방출되고 있다라는 거 얘기를 해볼 수 있고요. 이때 방출되는 열은 누가 가져가게 되느냐? 액체 질소가 흡수를 하게 되는 거예요. 흡수해서 어떻게 했느냐? 기화가 됐다라는 거 참고를 해보시면 됩니다. 해보면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해볼 건 어떤 거냐면은 맨 첫 번째로는요, 그래서 물에서 방출하게 되는 열량이 얼마인지를 우리가 계산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산을 좀 해보도록 할 건데요. 일단 방출한 열을 먼저 계산해 봅시다. 물이 방출한 열을 계산해 볼 건데요. 이때에 대한 Q는요, 물에 대한 비열 C 곱하기 물에 대한 질량 M 곱하기 델타 T를 해보시면 됩니다. 온도 변화량. 물에 대한 비열은요 4.18이에요. 여기 문제에서 주어져 있지는 않지만요, 대학교 교재 같은 경우에는요 이거를 그냥 여러분들이 상식선으로 두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공을 안 해줘요. 그래서 좀 살짝 불합리함이 있긴 하겠지만은 어쩔 수 없죠. 사람에 까야지. 그래서 일단 비열을 대입해 보게 되면요 4.18줄 그램 섭씨, 여기에다가 물에 대한 질량 200g, 그리고 온도 변화량 41.0도에다가 마이너스 55.3도를
계산해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얻게 되는 열량 값을 계산해 보게 되면요. 얼마가 나오냐면요. 약 11,954.8줄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문제에서는요. 물이 저만큼, 그러니까 11,954.8줄만큼의 열을 방출시키고 있다라는 거 얘기를 해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말은즉슨 이 열을요. 액체 질소가 지금 흡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열을 액체 질소가 흡수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흡수한 열은요. 흡수한 열의 양은 저거 마이너스 11,954.8에다가 그냥 마이너스를 또 하시면 됩니다. 마이너스. 그렇게 되면 그냥 플러스가 되겠죠? 플러스 11,954.8줄이 됩니다. 이게 지금 현재 액체 질소 60g이 흡수한 열이라는 걸 참고를 해보시면 되고요. 이거를 몰당 증발열로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할 건데요. 왜냐면은 지금 이마만큼의 열을 흡수한 거니까 전부 다 증발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증발열이라고도 우리는 얘기를 해볼 수가 있어요. 이것도 참고를 해보시면 되는데요. 지금 보시게 되면 액체 질소는요 현재 60g이 있어요. 얘를 분자량으로 나눠보도록 할 건데요. 액체 질소는 N2니까 14 더하기 14. 얘를 아마 계산해 보게 되면은 7분의 15몰이 나오게 될 거예요. 생각보다 좀 소수점이 좀 더러워가지고요. 분수로 좀 표현할 거고요. 저 7분의 15몰이 이마만큼의 열을 흡수를 해가지고 증발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몰당 증발열을 하려면은 몰분의 증발열을 하시면 되겠죠? 몰당 증발열이랑 한다는 건요. 몰분의 증발열을 하시면 됩니다. 즉 7분의 15몰 네, 11,954.8줄을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를 아마 계산기로 두들겨 보시게 되면요. 얼마가 나오냐면요. 약 5,578.90667이 될 겁니다. 아마 6이 계속 무한소수로 되는 것 같은데 5,578.90667 줄이 된다는 걸 얘기해 볼 수 있고요. 그 말은 이 줄은요. 1000단위 정도 되니까 그냥 킬로줄로 좀 환산해 보게 되면요. 5.578906667 킬로줄이 된다라는 거 우리는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몰당 액체 질소에 대한 몰당 증발열을 계산해 보자라고 한다면요. 단위도 좀 바꿀게요. 그냥 줄이라고 말하면 조금 섭섭하겠죠? 그냥 줄이라고 하지 말고 몰로도 나눴으니까 줄 퍼 몰로 하겠습니다. 이게 정석이니까 꼭 단위에 대해서 하나하나 넘기지 말고 사소하게 다 스케치해서 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킬로줄도 마찬가지로 킬로줄 퍼 몰 이렇게 해서 단위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액체 질소에 대한 몰당 증발열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 참고를 해보시면 되고, 따라서 액체 질소에 대한 몰당 증발열은요 5578.906667 줄 퍼 몰이라고 하던가 아니면은 5.57890 6667 킬로줄 퍼 몰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유효숫자로 병리를 하고 싶다고 한다면요. 유효숫자 세 자리로 하게 되면 5.58 5.58 킬로줄 퍼 몰이라고 아마 써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을 작성해 볼 수 있고요. 이게 이제 6.82번에 대한 문제풀이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참고를 해보시면 될 거고요. 다음 문제로 넘어가서 한번 마지막 문제풀이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빠르게. 자, 마지막 문제로 6.84번 문제에 대한 풀이를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다음 반응 중에서 어느 것이 델타 H RXN이 델타 H F냐라고 되어 있는데요. 일단 문제에 대해서 이제 풀이를 하기 전에 각각 저 말들이 무슨 말인지를 먼저 설명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좀 설명해 보도록 할 건데요. 델타 H RXN은요. 이때 이 RXN은요 무슨 약자냐면요 리액션이에요. 다시 한번 말하면요 이 친구는요 반응열이에요. 반응 엔탈피. 이 반응식에 대한 엔탈피라고 얘기를 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델타 H F 같은 경우에는요, 이때 F는요, 포메이션이에요. 포메이션이라고 한다는 거는 이때 델타 HF는요, 다른 말로 하면 생성 엔탈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문제에서 요구하고 있는 델타 H RXN이 델타 H 포메이션 F 얘들이 될 수 있는 조건은 어떤 거냐면요. 어, 반응물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델타 H 구했을 때 반응에 대한 델타 H를 구한다 했었을 때요. 시그마 델타 H 생성물들에 대한 총합 있죠. 그거에다가요. 빼기 델타 H 반응물에 대한 델타 H에 대한 총합을 계산했던 거란 말이에요. 이때 이제 반응 엔탈피가 이 친구예요. 반응 엔탈피가 결국에는 우리가 계속 말했던 이 친구인데요. 얘가 생성 엔탈피가 되려고 한다면요, 조건이 여기 반응 엔탈피 있죠. 반응물. 그 반응물에 대한 생성 엔탈피 총합 있죠. 이 친구가 제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건에 대한 의미는 뭘 의미를 하는 거냐면요. 반응물들의 생성 엔탈피 총합이 제로냐는 거예요. 인 화학 반응을 찾아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생성물에 대한 생성 엔탈피만으로 반응 엔탈피를 결정지을 수 있는 친구들이 누군지를 찾으시면 되는 거고요. 이거는 여러분들 부록을 같이 보시면 돼요. 부록에 있는 것들을 같이 한번 대절을 해보셔가지고요. 반응물들이 다 제로야. 그러면은 결국에는 반응 엔탈피가 생성 엔탈피로 얘기를 해볼 수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그 반응물들에 대해서 엔탈피를 찾아보시게 됐을 때 제로가 되는 그 값, 걔를 찾아보시면 됩니다. A번 문제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A번 문제 같은 경우서는 수소기체가 있고요. 그 다음에 황이 사방 구조로 되어 있는 친구가 있대요. 걔들이 이제 반응을 해가지고 황화수소가 있는데요. 지금 수소 같은 경우서는요, 얘는 제로가 될 거예요. 제로가 될 거고요. 황도요, 사방 구조를 보시게 되면요, 부록에서요, 얘는 0kJ이 되어 있을 거예요. 0kJ. 또 반응물들을 보시게 되면은 다 0이라는 걸 참고를 해보실 수가 있어요. 생성물 황화수소 같은 경우는 값이 있거든요. 값이 있기 때문에요. 일단 1번 반응 같은 경우에는요. 반응 엔탈피가 곧 황화수소에 대한 생성 엔탈피라는 거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A는 맞는 말이라는 거 얘기를 해볼 수 있고요. B 같은 경우에는요. 다이아몬드가 있잖아요. 다이아몬드 우리 그 상호 상태에서 표준 상태에서 존재하고 있는 친구긴 하겠지만요. 그 부록을 보시게 되면은 에너지 값이 조금 있어요. 에너지 값이 조금 있다 보니까 얘는 0이 아니에요. 그래가지고요. 어, 그러고 보니까 황화수소가 0보다 큰 건지 나 잘 모르겠네. 아마 부록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아마 여러분들은 편집을 미리 보고 계시긴 할 거예요. 아무튼 0은 아니에요. 황화수소는 0이 아니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일단 A는 맞고요. B번 같은 경우서는 다이아몬드가 0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값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반응물들에 대한 생산 엔탈피 총합이 제로가 아니게 되다 보니까요. B번은 반응 엔탈피가 생산 엔탈피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지가 않아요. 참고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10번 같은 경우서는요, 지금 보시게 되면은, 수소, 반응물을 보시면은 수소기체가 있긴 하지만은, 지금 산화구리가 있어요. 산화구리. 이 친구는요, 당연히 이온 결합물로 형성된 친구다 보니까 값이 있을 거예요. 데타 H가. 값이 있을 거기 때문에 얘는 0이 아니라는 거. 그래서 얘도 C도 아니라는 거. 얘기해 볼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D를 보시게 되면은 D는 지금 보시게 되면 산소 원자가 있어요. 분자 형태가 아니라 원자 형태로 있다는 건 누가 봐도 딱 불안정한 친구란 말이에요. 그만큼 델타 H가 존재를 할 거라는 거. 그래서 얘도 0이 아니기 때문에 얘도 틀리긴 됩니다. 따라서 6.84번 같은 경우서는요. 그 반응 엔탈피가 생성 엔탈피로 되는 친구가 누구냐라고 답을 골라보게 되면은 A에 대한 반응밖에 없다라는 거 참고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6.84번에 대한 정답은요 A만 해당된다라고 작성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6.84번에 대한 문제풀이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6장 파트 3에 대한 문제풀이를 다 진행해 봤는데요. 네, 풀다 보니까 느낀 게
여기 파트 3 같은 경우에서는 연수 문제가 아니라 추가 문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살짝 오버된 내용이어서 여러분들은 참고를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긴 한데요. 저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될 줄은 몰랐네요. 오랜만에 하다 보니까 감을 좀 잃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다음에는 7장을 좀 만들어 볼까 싶기는 하는데, 근데 이제 7장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이미 1학기가 지난 상태다 보니까 아마 지금 보기에는 많이 늦은 상태일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보시고 있는 분들 중에서요, 혹시 원하시는 장이 있다라고 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제가 그거 읽고 한번 최대한 빠르게 그 장에 대해서 문제풀이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 만들어질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일단 최대한 하계방학 때 최대한 빨리 해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강 서당기였습니다. 엉망